반갑습니다. 딱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시작하면서 지난 앞 시간에 했던 그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전능자적 사고의 단계가 있더라. 이 영아기 단계, 갓난아기, 한 돌 이전의 아이에게는 그 황제가 되는 그 시기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요, 그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술적 사고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50대 50 정도가 되는 전능자적 사고일 때는 아이는 의무제로 권리만 100이었다가 이제 이 마술적 사고 단계로 올라오면 50대 50으로 아이에게도 적절한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대개 이 시기는요,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높게 잡더라도 초등 고학년 이전 정도,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10살 이전까지로 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낮추는가 하면 요즘 아이들이 조숙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학령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이는요, 그 다음 단계인 추상적 사고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훨씬 더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술적 사고의 단계에서 중요한 발달 과업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위해서 원숭이처럼 놀아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숭이처럼 놀아주는 시간, 타임 투게더, 펀 타임, 즐거운 시간, 교류하는 시간, 서로가 접촉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인데,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 사이에는 친밀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술적 사고의 단계라고 했는데요. 이 매직의 세계, 마술의 세계는 정말 비비디 바비디 부를 외치는 주문, 또 세일러문이 뾰로롱 하는 순간 뭔가 샥 바뀌는, 그 외에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무엇들, 우리가 눈을 깜빡 이렇게 하면 뭔가 싹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의 자녀들은요, 집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대접을 받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네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기까지도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굴러가게 돼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 아빠도 눈높이를 맞춰준 거니까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하지요. 그래서 이걸 대변하는 게 이 어린이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어느 날 아빠한테 찾아와서 대형 마트에 장난감 코너에 가자고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이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선물을 사내라는 거였죠. 자, 선물을 사내라는 그 뉘앙스가 하도 가짜않게 들려서 야, 뭐 아빠가 왜 그걸 사줘야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헛웃음을 웃으면서 말이죠. 내가 10만 원짜리 사달라고 요구하려다가 아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내가 한 2만 원짜리를 고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아마 이 시기는 아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리는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뭐 행복한 가정 정책, 무슨 포스타, 무슨 이런 걸 보시면요, 혹시 그 가족 그림들이 들어 있잖아요. 보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애들 중에 다 큰 애들 있던가요? 100% 이 마술적 사고에 해당되는 딱 그 정도 레벨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 행복한 순간들을 묘사할 때 100% 등장했던 게 회전목마였죠. 이 회전목마는 절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요. 심지어는 촬영을 할 때
안개 필터까지 꽂아가지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막 놀라는 표정들, 신나하는 표정들, 막 죽을 것 같다는 막 이런 막 그 비명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빠른 롤러코스터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준다는 사실. 자, 이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놀이동산은 최고의 행복을 지칭하고 너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제공된다는 상징물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 큰 아이도요, 어느 날 이제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갈까? 라고 했더니 전에 갔다면 아싸 외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들이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뭐 놀이동산 싫으냐? 라고 했더니 가고 싶대, 좋아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 표정은. 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협상을 해옵니다. 어차피 놀이동산은 갈 거라면 자기에 해당되는 입장권 비용, 또 간식비, 식비 비용, 그리고 또 이 자유이용권 비용까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비용을 계산해서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계산이 선 거죠. 그래서 그 10살 이전까지는 부모의 주도하에 따라가는 입장들이었고 탈 수 있는 놀이기구도 몇 개 안 되는 쪽이었고, 그런데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 자기 임의대로 좋아하는 거 골라서 탈 수도 있고요. 또 엄마랑 같이 가보았자 엄마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이죠. 자, 재한이는 이 바이킹 한번 타고 대부터 고생을 한 다음부터는요, TV에서 바이킹 타는 장면만 봐도 그냥 울렁울렁하다고 말할 정도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벌써 눈치를 챈 거죠. 또 이미 초등 고학년이 되면 관심사가 또래 집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경우 이 다 큰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센터를 찾아갔거나 청소년 관련 단체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받는 처방들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런 걸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라는 방식은 바로 여기 마술적 사고의 단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최소한 10살 이후로 간 아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더니요, 아이는 정말 기고만장해졌고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당연한 것이 돼버렸고, 천한 것들이 당연히 하는 게 뭐 이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상전이 되고 부모는 졸지에 천한 것들로 전락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 이전의 심리학에서는 자녀 문제가 결핍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00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는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이 추상적 사고의 단계인데요, 보통 자녀 교육에서는 이 추상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봉사, 믿음, 베품, 나눔, 섬김, 배려, 예의, 의미, 가치, 철학과 종교 같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사상적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인성의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성품에 관계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이미 추상적 사고에 올라가면 그 정도 레벨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갖기 위해서 두 번의 탄생이 필요했더라라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 양육의 과정이 있고 교육의 과정이 있는데 추상적 사고의 단계는 교육의 단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모와 자식의 눈높이는요, 자, 전능적 사고의 단계에서는 부모가 내려와서 아이를 황제처럼 모셨고, 마술적 사고에서는 부모가 옆으로 와서 친구처럼 원숭이처럼 놀아주는 개념이었다면,
추상적 사고에서는 부모는 원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때 입장에서는요, 권리 제로, 의무 100%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부터는요, 그래서 전능자적 사고에서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서 행복한 주체가 되는 거지만, 추상적 사고에서는 도리어 부모를 섬기고 높여주는 그 기쁨이 더 큰 아이가 되어야 이상적이고 건강하고 제대로 성장한 아이라는 뜻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효도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추상적 사고를 만드는 방법은 이 독서와 토론이 절대적인데 요거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자,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추상적 사고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일단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생일 문화부터 다르게 만드십시오. 1단계 전능적 사고의 시기나 매직의 사고, 이 마술적 사고의 단계에서도 아이를 이렇게 대해주고 생일상도 차려주고 선물도 해주고 파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추상적 사고 단계부터는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부모한테 감사하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축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주신 분에게 땡큐하는, 감사하는 그런 때지 어떻게 생일을 받은 쪽이 도리어 계속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이미 큰아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죠. 자기 생일이 되면 부모에게 생일 선물을 하게 하고 선물을 여건이 안 되면 감사 편지라도 쓰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니까요. 자, 저희는 제 생일이나 아내 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스피커폰을 이렇게 켜놓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죠. 되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요, 정말 부모님들이 감동을 하고요, 또 아이들은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는 사실이죠. 자, 말이 나온 김에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생일은 축복하는 거지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하한다 할 때 하자의 개념은 어떤 큰 업적을 수행을 했거나 어떤 과정을 통과했거나 이럴 때 쓰는 용어들이었죠. 사극 같은 데서 벼슬을 제수받으면 경하 드립니다, 뭐 하례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이 하자의 개념은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지위에 올랐고 어떤 수고를 동반해서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졸업은 축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축복하는 게 맞고 결혼도 사실은 축복하는 게 맞죠. 자, 오늘요, 세 번째 단계까지 마술적 사고와 이 추상적 사고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구호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그래서 전능적 사고의 단계를 넘어서 마술적 사고의 단계로 올라가고 마술적 사고의 단계를 넘어서 추상적 사고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 이 추상적 사고로 보내는 것이 2차 탄생이고 아버지가 해야 될 더 큰 역할들이고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라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